여러분 반갑습니다. 해피 채널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한 매회 출제 부분 문제 모음 네 번째 62문제 풀이와 해설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문제 공개 이후 표준교재 62개 부분에서 매회 같은 패턴으로 출제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집중 공부를 하면 공부 범위와 시간을 단축하게 됩니다. 이번 문제 풀이는 향후 시행되는 문제은행식 시험 제도도 대비했습니다. 문제풀이 진행은 여러 번 설명을 드려서 생략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일시 정지하고 읽어보시거나 핵심 모의고사나 기출문제에서 시작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시험 때 유의사항 설명도 생략합니다. 매회 출제 부분 문제풀이를 시작합니다. 각 문제에서 가장 적합한 답을 하나만 고르시오. 1번입니다. 노년기 신체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피하지방이 늘어난다. 2. 잔존 능력이 향상된다. 3. 면역 기능이 활발해진다. 4. 가역적인 방향으로 진행된다. 5. 사소한 원인으로도 중증으로 이룰 수 있다. 1번의 노년기 신체적 특성은 5번 사소한 원인으로도 중증으로 이룰 수 있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피하 지방은 감소합니다. 2번 잔존 능력도 저하됩니다. 5번 면역 기능 역시 저하됩니다. 4번 가역적인 아닌 비가역적인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비가역적은 주위 환경의 변화에 따라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환경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음 2번입니다. 노년기에 바람직한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자녀에게 의존하는 생활을 한다. 2. 배우자와 애정 표현을 자제한다. 3. 형제 자매와 경쟁적 관계를 유지한다. 4. 고부 관계는 경직된 상태로 유지한다. 5. 손자, 손녀가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2번의 노년기에 바람직한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5번 손자, 손녀가 긍정적인 자아 형성을 하도록 돕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과거 자녀에게 의존하는 생활하는 것에서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직접 노인 복양하는 일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2번 배우자와 애정 표현을 자제하는 것으로부터 소원해졌던 부부 관계와 친밀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3번 형제 자매와는 상호 이해하고 동조성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4번 과거 고부 관계는 경직 상태로 유지하는 것으로부터 관계 재정립과 가치관 공유 등을 통해 바람직한 관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번입니다. 국민의 질병 및 건강 정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 보장 정진에 기여하는 제도는 1. 국민연금보험제도 2. 긴급복지지원제도 3. 국민건강보험제도 4.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번은 국민의 질병 및 건강 정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 보장 정진에 기여하는 제도는 3번 국민건강보험제도입니다. 지문 1번 국민연금보험제도는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정진을 위한 것이고 자신이 낸 보험료와 이자 및 투자 수익,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번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지원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4번 산업재해보상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을 하고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사망 전까지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5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4번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급여 중 본인 부담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50%를 부담한다. 2. 복지연구 비용은 본인이 80%를 부담한다. 3. 재가급여 비용은 본인이 20%를 부담한다. 4.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 5.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본인이 15%를 부담한다. 4번의 노인 장기 요양보험 급여 중 본인 부담금에 관한 설명은 4번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2번 복지연구 비용은 본인이 일반은 15%, 40% 간경자는 9%, 60% 간경자는 6%를 부담을 합니다. 3번 재가급여 비용은 본인이 15%를 부담을 합니다. 5번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본인이 일반은 20%, 간경자는 10%를 부담을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노인장기 요양보험 재원 조달은 보험료에서 60에서 65%, 국가 지원이 20%, 본인 일부 부담이 15에서 20%를 부담을 합니다. 5번입니다. 재가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지 용구를 제공하는 급여는 1. 기타 재가급여, 2. 주간보호급여, 3. 방문요양급여, 4. 방문목욕급여, 5. 단기보호급여. 5번의 재가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지 용구를 제공하는 급여는 1번 기타 재가급여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재가급여의 종류는 6가지로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로 나누고 있으며 기타 재가급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 제공 등입니다. 다음 6번입니다.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을 준수한 것은 1.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제공한다. 2. 대상자의 상태 변화가 나타날 때 동료 요양보호사와 의논한다. 3. 대상자가 자립생활이 가능하더라도 요양보호사가 처리해 준다. 4. 응급처치를 할 수 없을 때는 대상자를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옮긴다. 5. 치매 대상자의 돌발 상황 발생 시에는 요양보호사 스스로 판단하여 처리한다. 6번에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을 준수한 것은 4번 응급처치를 할 수 없을 때는 대상자를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옮긴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공을 합니다. 2번 대상자의 상태 변화가 나타날 때는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를 합니다. 3번 대상자가 자립생활이 가능하면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합니다. 5번 치매 대상자의 돌발 상황 발생 시에는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합니다. 7번입니다. 학대의 유형 A와 행위 B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자기 방임과 가출해도 찾지 않는다. 2. 정서적 학대,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다. 3. 신체적 학대, 낯선 장소에 혼자 둔다. 4. 경제적 학대, 유언장의 서명을 변조한다. 5. 유기,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7번의 학대의 유형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4번 경제적 학대와 유언장의 서명을 변조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가출해도 찾지 않는 것은 방임이고 2번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신체적 학대에 해당되며 3번 낯선 장소에 혼자 두는 것은 유기입니다. 5번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방임에 해당됩니다.
노인 학대 유형은 위 지문의 사례 외에 성적 학대가 더 있습니다. 다음 8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곳은 요양보호사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건강검진 등의 사업 지원을 하고 있다. 1. 지역자활센터 2. 일자리지원센터 3. 재가복지봉사센터 4. 민원종합지원센터 5.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8번의 제시된 요양보호사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건강검진 등의 사업 지원을 하고 있는 곳은 5번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입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의 2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를 합니다. 9번입니다. 다음 사례에서 요양보호사가 준수한 직업윤리는 방문요양 시 대상자가 명절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을 때 급여 내용에 없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정중히 거절함. 1. 협력하려는 태도 2. 자기 개발을 하려는 태도 3. 인권을 옹호하려는 태도 4. 전문 상담가로서의 태도 5.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려는 태도 9번의 제시된 방문요양 시 대상자가 명절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을 때 급여 내용이 없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정중히 거절함의 사례에서 요양보호사가 준수한 직업윤리는 5번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려는 태도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직업윤리는 직업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도덕적 가치관으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행동 규범을 말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위 제시 사례와 거리가 있습니다. 다음 10번입니다. 손목이 삐어 부종이 발생한 직후 초기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상 부위 압박 2. 손상 부위 내리기 3. 손상 부위 스트레칭 4. 고주파 요법 5. 전기광선 요법 10번의 손목이 삐어 부종이 발생한 직후 초기 관리 방법은 1번 손목 부위를 압박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손상 부위는 심장보다 높게 둡니다. 3번 손상 부위는 냉찜질 후 압박 붕대 등으로 고정을 합니다. 4번 고주파 요법과 5번 전기광선 요법은 급성기 이후 물리치료 방법입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손상 후 초기 관리 급성기 3일 정도는 냉찜질을 하고 만성 통증일 경우 온찜질을 합니다. 11번입니다. 노인성 질환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노인성 질환은 단독으로 발생한다. 2.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별이 가능하다. 3. 재발이 빈번하나 합병증은 생기지 않는다. 4. 다양한 분야에서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5. 가벼운 질환에는 의식장애가 나타나지 않는다. 11번의 노인성 질환의 특성은 4번 다양한 분야에서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성 질환은 신체적 측면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영적 측면 모두와 연결되어 있어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문 1번 노인성 질환은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고 다른 질병을 동반합니다. 2번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별이 어렵습니다. 3번 재발이 빈번하여 합병증이 쉽게 발생합니다. 5번 가벼운 질환에도 의식장애가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다음 12번입니다. 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산책을 하게 한다. 2. 유제품을 제공한다. 3.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4. 섭료소가 많은 음식을 제한한다. 5. 설사가 멈춘 후에도 지사제를 먹게 한다. 12번의 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4번 섭류소가 많은 음식을 제한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설사 관련 요인으로 장애 감염, 스트레스, 식중독, 장질환, 소화기능 저하, 하재 등 약물 남용이 원인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부적절한 돕는 방법입니다. 13번입니다. 세균, 바이러스에 의한 폐 조직의 염증으로 호흡곤란, 가래, 기침이 나타나는 질병은 1. 폐렴, 2. 폐기종, 3. 폐색전, 4. 만성기관지염, 5. 기관지 확장증. 13번의 세균, 바이러스에 의한 폐 조직의 염증으로 호흡곤란, 가래, 기침이 나타나는 질병은 1번 폐렴입니다. 지문 2번 폐기종은 폐포가 점차 손상되고 확장돼서 폐가 과도하게 팽창돼 있는 상태입니다. 3번 폐색전은 피떡, 색전으로 인해 폐동맥에 폐색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5번 만성기관지염은 기관지의 만성적 염증으로 기도가 좁아져 숨쉬기가 힘든 질환입니다. 5번 기관지 확장증은 기관지가 염증으로 손상을 입어 객담 배출 기능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다음 14번입니다.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최대 심박출량 증가, 2. 심장 근육의 두께 증가, 3. 말초에서 심장으로 혈액순환 증가, 4. 말초 혈관의 저항 감소, 5. 기립성 저혈압 발생 감소. 14번의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변화는 2번 심장 근육의 두께 증가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최대 심박출량은 감소합니다. 3번 말초에서 심장으로 혈액순환은 감소합니다. 4번 말초 혈관의 저항은 증가합니다. 5번 기립성 저혈압 발생도 빈번해집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심혈관계는 혈액, 심장, 혈관으로 구성되고 혈액순환에 의해 산소와 영양분을 각 조직과 세포에 운반하고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을 합니다. 그에 따른 질환은 고혈압, 동맥경화증, 심부전, 빈혈 등이 있습니다. 15번입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1. 매일 걷기 운동을 한다. 2. 주기적으로 냉요법을 한다. 3. 혈전 예방약물을 복용한다. 4. 자외선을 차단한다. 5. 저체중 상태를 유지한다. 15번의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1번 매일 걷기 운동을 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골다공증은 뼈 세포가 상실되고 골밀도가 낮아져 골절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를 말합니다. 지문 2번 골다공증은 주기적으로 식이요법과 운동을 합니다. 3번 혈전 예방 약물을 금지합니다. 4번 자외선을 쬐입니다. 5번 적정 체중 상태를 유지합니다. 16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의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속옷이 젖는다. 소변을 보고 싶다고 느끼자 바로 소변이 나온다. 1. 수분 섭취량을 줄인다. 2.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한다. 3. 섭류소가 적은 음식을 먹는다. 4. 복압성 요실금은 체중을 늘린다. 5. 도뇨관을 사용하여 소변을 제거해 준다. 16번에 제시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속옷이 젖는다. 소변을 보고 싶다고 느끼자 바로 소변이 나온다의 증상의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2번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복압성 요실금은 기침, 웃음, 재채기, 달리기, 줄넘기 등 복부 내 압력 증가로 인해 소변이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지문 1번 요실금은 수분 섭취량을 충분히 합니다. 3번 섬유소가 풍부한 음식을 먹습니다. 4번 복압성 요실금은 체중을 조절합니다. 5번 도뇨관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17번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게 욕창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우는 1.
낮잠을 자지 않는다. 2. 취침 시 자주 뒤척인다. 3.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있다. 4. 변비가 있어 물을 많이 마신다. 5. 영양 부족으로 피하 지방이 감소했다. 17번의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게 욕창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우는 5번 영양 부족으로 피하 지방이 감소했다입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욕창은 병상에 오래 누워있는 대상자의 후두부, 등, 허리 등 바닥면과 접촉되는 피부가 혈액을 공급받지 못해서 괴사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욕창 발생을 줄여주는 상황입니다. 다음 18번입니다. 녹내장 대상자의 일상생활 습관으로 바람직한 것은 1. 낮 시간에 일광욕을 한다. 2. 무거운 물건 드는 것을 피한다. 3. 윗몸 일으키기로 혈액순환을 촉진한다. 4. 머리를 숙이고 있는 동작을 지속한다. 5. 목에 꽉 끼이는 옷을 입어 체온을 유지한다. 18번의 녹내장 대상자의 일상생활 습관으로 바람직한 것은 2번 무거운 물건 드는 것을 피한다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녹내장은 안압, 눈의 압력의 상승으로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력이 점차 약해지는 질환입니다. 지문 1번 낮 시간에 일광욕을 하는 것은 햇빛 노출을 피합니다. 3번 윗몸 일으키기 등 복압이 올라가는 운동은 피합니다. 4번 머리를 숙이고 있는 장시간 지속하는 것은 피합니다. 5번 목이 편한 복장을 합니다. 19번입니다. 당뇨병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고콜레스테롤 식이를 섭취한다. 2. 인슐린 주사약을 구강으로 복용한다. 3. 감염이 있는 경우 저혈당에 대비한다. 4. 운동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경에 시작한다. 5. 활동량이 증가할 경우 고혈당에 대비한다. 19번의 당뇨병을 관리하는 방법은 4번 운동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경에 시작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고콜레스테롤이 아닌 저콜레스테롤 식이를 섭취를 합니다. 2번 인슐린 주사약을 반드시 주사로 주입을 합니다. 구강으로 복용하면 위장관을 파괴시킵니다. 3번 감염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 공복 시 저혈당에 대비를 합니다. 5번 활동량이 증가할 경우에도 저혈당에 대비를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 설명은 당뇨병은 혈중 포도당 수치를 조절하는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 인슐린 저항성으로 포도당이 세포에 흡수되지 못하여 소변으로 당이 섞여 나오는 질환입니다. 다음 20번입니다. 우울증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분노나 감정 표현을 자제시킨다. 2. 모두 괜찮아질 것이라고 위로한다. 3. 혼자 있는 시간을 갖도록 배려한다. 4. 관심을 드러내기보다 조용히 지켜본다. 5. 햇볕을 받으며 규칙적으로 운동하게 한다. 20번의 우울증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5번 햇볕을 받으며 규칙적으로 운동하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분노나 감정 표현을 자제시키는 것이 아니고 표현하도록 돕습니다. 2번 모두 괜찮아질 것이라고 위로하는 것은 막연히 괜찮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3번 혼자 있는 시간을 갖도록 배려하는 것은 혼자 있는 시간보다 주변에 긍정적 지지가 필요합니다. 4번 관심을 드러내기보다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현하고 신뢰관계를 형성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우울증은 본인 스스로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변에 긍정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21번입니다. 다음과 관련한 신경계 질환은 중뇌 이상으로 도파민 분비 장애로 발생함, 무표정, 동작이 느려지고 근육 경직, 안정시 떨림, 피로, 수면장애, 변비, 인지 능력의 감소 등 1. 뇌졸중 2.
뇌막염, 3. 파킨슨 질환, 4. 혈관성 치매, 5. 알츠하이머병. 21번에 제시된 중뇌 이상으로 도파민 분비 장애로 발생함, 무표정 동작이 느려지고 근육 경직, 안정시 떨림, 피로, 수면장애, 변비, 인지 능력의 감소 등과 관련한 신경계 질환은 3번 파킨슨 질환입니다. 제시문은 파킨슨 질환의 원인이거나 증상입니다. 지문 1번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 손상이 오고 그에 따른 신체 장애가 나타나는 뇌혈관 질환입니다. 2번 뇌막염은 뇌를 감싸고 있는 내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4번 혈관성 치매는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혀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이 차단되어 뇌세포가 손상되면서 생깁니다. 5번 알츠하이머병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뚜렷한 뇌 위축으로 기억력과 진압력이 감퇴하는 병입니다. 다음 22번입니다. 음주를 하고 있는 대상자의 절주를 돕는 방법은 1. 빈속에 술을 마시게 한다. 2. 권유받을 때만 술을 마시게 한다. 3. 절주 의지를 주변 사람에게 알리게 한다. 4. 매일 식사와 함께 소량의 술을 마시게 한다. 5. 암 예방을 위해 하루에 2잔까지 술을 허용한다. 22번의 음주를 하고 있는 대상자의 절주를 돕는 방법은 3번 절주 의지를 주변 사람에게 알리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빈속에는 술을 마시지 않게 합니다. 2번 권유받을 때에도 자신이 술을 마시지 않음을 단호히 밝히게 합니다. 4번 매일 식사와 함께 음주하는 습관을 돌아보게 하고 피하게 합니다. 5번 암 예방을 위해서도 소량의 음주도 피합니다. 23번입니다. 철분제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녹차에 타서 복용하게 한다. 2.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하게 한다. 3. 어지럼증이 있을 때마다 복용하게 한다. 4. 코팅된 약을 삼키기 힘들 때는 쪼개서 복용하게 한다. 5. 복용을 잊은 경우 2회 용량을 한꺼번에 복용하게 한다. 23번에 철분제 복용을 돕는 방법은 2번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철분제 복용을 녹차 등과 함께 복용을 하면 약 흡수를 방해합니다. 3번 어지럼증이 있을 때마다 의사와 상담 후에 복용하게 합니다. 4번 코팅된 약을 삼키기 힘들다고 쪼개서 복용하면 안 됩니다. 5번 복용을 잊은 경우 2회 용량을 한꺼번에 복용해서도 안 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다양한 약물을 함께 복용하면 약물을 잘못 복용하거나 약물 간의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다음 24번입니다. 절주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공복에 술을 마시게 한다. 2. 음주 일지를 작성하여 점검하게 한다. 3. 여러 종류의 술을 섞어 마시게 한다. 4. 집안에 잘 보이는 곳에 술을 전시하게 한다. 5. 절주에 대한 결심을 주변 사람에게 알리지 않게 한다. 24번의 절주를 돕는 방법은 2번 음주 일지를 작성하여 점검하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공복 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3번 여러 종류의 술을 섞어 마시게 하면 안 되고 알코올 도수가 낮은 종류를 마시게 합니다. 4번 집안에 술을 두지 않습니다. 5번 절주에 대한 결심을 주변 사람에게 알리고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게 합니다. 25번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업무 보고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요양보호사의 가치관에 따라 보고한다. 2. 서비스 과정과 결과를 정확히 보고한다. 3. 보고 내용이 복잡할 때 구도로 보고한다. 4. 상황이 급할 때 원인부터 순차적으로 보고한다.
5.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 시 서면으로 먼저 보고한다. 25번의 요양보호사의 업무 보고 방법은 2번 서비스 과정과 결과를 정확히 보고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요양보호사의 가치관에 따라 보고해서는 안 되고 요양보호사의 업무 보고는 객관적인 사항을 정확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3번 보고 내용이 복잡할 때는 구두로 보고하지 않고 육하 원칙에 따라 보고를 합니다. 4번 상황이 급할 때 우선 구두 보고로 결론부터 먼저 보고를 합니다. 5번 예기치 않는 사고 발생 시에도 먼저 구두로 보고하고 차후 서면으로 보고해도 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업무 보고 형식에는 구두 보고는 상황이 급하거나 사안이 가벼울 때 하고 서면 보고는 보고 내용이 복잡하거나 숫자나 지표가 필요한 경우에 하는 보고이고 전산망 보고는 전산을 이용하여 구두 보고와 서면 보고를 장점을 동시에 포함하는 보고 형식입니다. 다음 26번입니다.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로 옳은 것은 1. 소변량은 늘어난다. 2. 근긴장도가 늘어난다. 3. 체온이 점차 따뜻해진다. 4. 피부 발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5. 무호흡과 깊고 빠른 호흡이 나타난다. 26번에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는 5번 무호흡과 깊고 빠른 호흡이 나타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임종이 가까운 신체적 변화는 호흡 양상, 체온, 수면 양상, 정신기능, 배설기능, 배액기능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지문 1번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의 소변량은 줄어들고 조절하지 못합니다. 2번 근긴장도가 이완해집니다. 3번 체온이 점차 싸늘해집니다. 4번 피부 발적이 하얗게 또는 파랗게 변합니다. 27번입니다.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 혈압이 올라간다. 2. 피부가 붉어진다. 3. 맥박수가 감소한다. 4. 소변량이 증가한다. 5. 동공의 크기가 작아진다. 27번의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3번 맥박수가 감소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혈압은 떨어집니다. 2번 피부는 파랗게 변합니다. 4번 소변은 실금하게 됩니다. 5번 동공의 크기는 확대됩니다. 다음 28번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왼쪽에 베개나 쿠션을 대어 지지해준다. 2. 오른쪽을 위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눕힌다. 3. 음식을 먹고 있는 중에 말을 걸어 천천히 먹게 한다. 4.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기 쉬운 입안 오른쪽을 살펴본다. 5. 숟가락 끝을 입술 옆에 대고 입안 왼쪽으로 음식을 넣어준다. 28번의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번 왼쪽에 베개나 쿠션을 떼어 지지해 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마비된 왼쪽을 위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눕힙니다. 3번 음식을 먹고 있는 중에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살에 걸릴 염려 등 때문입니다. 4번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기 쉬운 입안 마비된 왼쪽을 살펴봅니다. 5번 숟가락 끝을 입술에 대고 입안 오른쪽 건강한 쪽으로 음식을 넣어줍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여 식사를 하게 합니다. 29번입니다. 경관영양액을 주입하던 중 대상자가 구토를 할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1. 비위관을 잠근다. 2. 침대 머리 높이를 낮춘다. 3. 영양액 대신 물을 주입한다. 4. 비위관이 꼬였는지 확인한다. 5. 영양액 주머니의 높이를 대상자의 위장 높이와 같게 한다.
29번의 경관영양액을 주입하던 중 대상자가 구토를 할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1번 비관을 잠근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침대 머리 높이는 올려줍니다. 3번 영양액 대신 물은 주입하지 않습니다. 4번 비관이 꼬였는지 확인을 한다는 것은 주입 중 또는 주입 전에 확인을 합니다. 5번 영양액 주머니의 높이는 대상자의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걸어둡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경관영양액은 구멍이 있는 긴 관을 코를 통해 위까지 넣어 영양을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30번입니다. 대상자의 약물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알약은 약병 안에 손가락을 넣어 꺼낸다. 2. 캡슐약은 캡슐을 제거한 후 복용하게 한다. 3. 가류약은 약을 입에 먼저 넣고 물을 마시게 한다. 4. 약병 가장자리에 묻은 물약은 손가락으로 닦아낸다. 5. 물약은 계량컵을 눈높이에 들고 처방된 약만큼 따른다. 30번의 대상자의 약물 복용을 돕는 방법은 5번 물약은 계량컵을 눈높이로 들고 처방된 약만큼 따른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알약은 약병 안에 손가락을 넣어 꺼내지 않고 약 뚜껑으로 옮긴 후에 손으로 옮깁니다. 2번 캡슐약은 캡슐을 약국에서 가져온 상태로 복용하게 합니다. 3번 가류약은 숟가락을 사용하여 물에 녹인 후 투약합니다. 4번 약병 가장자리에 묻은 물약은 버립니다. 31번입니다. 대상자가 소변을 가리지 못할 때 돕는 방법은 1. 기저귀를 채워준다. 2. 지퍼가 있는 옷을 입게 한다. 3. 유치 도뇨관 삽입을 권장한다. 4. 보조가 필요한 부분만 도와준다. 5. 소변이 마렵다고 하면 간이병기를 떼준다. 31번 소변을 가리지 못할 때 돕는 방법은 4번 보조가 필요한 부분만 도와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대상자가 소변을 가리지 못하더라도 부득이한 경우에만 기저귀를 사용합니다. 2번 탈착이 쉬운 옷을 입게 합니다. 3번 유치도뇨관 삽입을 하는 것은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를 하고 조치를 합니다. 5번 소변이 마렵다고 하면 간이병기를 떼어주는 것도 최대한 대상자 스스로 할 수 있게 합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요양보호사는 질병명을 예측하여 말하거나 의료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다음 32번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침상에서 자주 배변 실수를 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음식 섭취량을 줄여준다. 2. 낮에는 기저귀를 채워준다. 3. 간이병기를 침대에 두고 사용하게 한다. 4. 평소 배변 시간을 파악하여 변기를 떼어준다. 5. 기저귀를 깔고 하의를 벗긴 후 이불을 덮어준다. 32번의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침상에서 자주 배변 실수를 할 때 돕는 방법은 4번 평소 배변 시간을 파악하여 변기를 떼어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음식 섭취 양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2번 부득이한 경우에만 기저귀를 채워줍니다. 3번 간이병기를 침대에 두기보다 침대 옆이나 의자 위에 두고 사용을 합니다. 5번 무릎 덮개로 덮은 후 바지를 내리는 것이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침상 배설은 화장실에 못 가는 사정으로 침상에서 배설하는 경우이며 사용하는 복지용어는 오른쪽 사진과 같습니다. 33번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등받이가 없는 변기에 앉힌다. 2. 변기의 높이를 침대보다 높게 한다. 3. 변기 손잡이를 왼손으로 잡게 한다. 4. 변기를 대상자의 오른쪽 침대 난간에 붙인다. 5. 배설 중에는 몸이 기울여지지 않도록
대상자의 오른쪽을 지지해 준다. 33번의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 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은 4번 변기를 대상자의 오른쪽 침대 난간에 붙인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이동 변기는 서거나 앉는 것은 가능하나 화장실까지 걷기가 어려운 대상자의 배설을 도울 때 사용됩니다. 오른쪽 그림은 이동 변기의 모습입니다. 편마비 대상자와 관련된 문제는 매회 반드시 출제됩니다. 편마비 대상자의 문제는 활용 가능한 쪽이 어느 쪽인지를 우선 생각하고 문제에 접근을 합니다. 지문 1번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 변기 도끼는 등받이가 있는 아래 그림과 같이 변기에 앉힙니다. 2번 변기의 높이를 침대 높이와 같도록 맞춥니다. 3번 변기 손잡이는 오른손 건강한 쪽으로 잡게 합니다. 5번 배설 중에는 몸이 기울여지지 않도록 대상자의 왼쪽 불편한 쪽을 지지해 줍니다. 다음 34번입니다. 한쪽으로만 누워있는 대상자의 소변이 기저귀 밖으로 셀 때 대처 방법은 1. 기저귀를 단단히 조여준다. 2. 기저귀 위와 아래를 바꾸어 채워준다. 3. 정해진 시간에 기저귀를 갈아준다. 4. 몸 한쪽에 베개를 대는 방식으로 체위를 자주 바꾸어 준다. 5. 소변이 새는 쪽 기저귀 안에 물티슈를 넣어준다. 34번의 한쪽으로만 누워있는 대상자의 소변이 기저귀 밖으로 셀 때 대처는 4번 몸 한쪽에 베개를 대는 방식으로 체위를 자주 바꾸어 준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기저귀 사용 도끼의 기본 원칙은 기저귀 사용 대상자는 배뇨, 배변 시간에 맞추어 자주 살펴보고 젖었으면 속히 갈아주어 피부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부적절한 대처 방법입니다. 35번입니다.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소변 주머니는 아랫배 높이에 둔다. 2. 수분 섭취를 제한하여 배뇨량을 조절한다. 3. 연결관이 빠지지 않게 대상자를 침상에 누워 있게 한다. 4.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알코올 솜으로 닦는다. 5.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에는 유치 도뇨관을 잠근다. 35번의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4번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알코올 솜으로 닦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소변 주머니는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두지 않습니다. 2번 수분 섭취를 제한하여 배뇨량을 조절하지 않고 수분 섭취의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를 권장합니다. 3번 연결관이 빠지지 않게 대상자를 침상에 누워있게 한다와 5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에는 유치 도뇨관을 잠그는 것은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36번입니다. 대상자가 치아가 없을 때 구강 청결을 돕는 방법은 1. 목젖까지 깊숙이 닦는다. 2. 칫솔질로 혀도 닦아준다. 3. 마른 거즈를 사용하여 닦는다. 4. 똑바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 후 닦는다. 5. 입안을 닦아낸 후 입 주변에 물기는 남겨둔다. 36번에 치아가 없을 때 구강 청결을 돕는 방법은 2번 칫솔질로 혀도 닦아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목젖까지 깊숙이 닦아주지 않습니다. 3번 마른 거즈를 사용하지 않고 거즈를 감은 서랍자 또는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를 물에 적셔 닦습니다. 4번 앉거나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 후 닦아줍니다. 5번 입안을 닦아낸 후 입 주변에 물기가 있으면 닦아내어 줍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누워있는 상태에서 구강 청결은 옆으로 누운 자세로 해야 사례가 들리지 않고 안전합니다. 37번입니다. 남성 대상자의 회음부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은 1. 멸균 장갑을 착용한다. 2. 둔부 밑에 변기를 넣은 다음 그 아래에 방수포를 깐다.
3. 차가운 물을 음부에 끼얹은 다음 비누로 닦는다. 4. 은경을 수건으로 잡고 피부가 겹치는 부분에 음낭의 뒷면을 닦는다. 5. 변기를 빼낸 후 둔부에 남아있는 물기를 젖은 수건으로 닦아낸다. 37번의 남성 대상자의 회음부 청결하는 방법은 4번 은경을 수건으로 잡고 피부가 겹치는 부분과 음낭의 뒷면을 닦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일회용 장갑을 착용합니다. 2번 둔부 밑에 방수포와 목욕 수건을 겹쳐서 깔고 변기를 밀어 넣습니다. 3번 따뜻한 물을 음부에 끼얹은 다음 비누로 닦아줍니다. 5번 변기를 빼낸 후 둔부에 남아있는 물기는 마른 수건으로 닦아줍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회음부 청결 관리는 대상자의 수치심이나 성희롱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최대한 대상자 스스로 하도록 도와줍니다. 다음 38번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침상 목욕을 돕는 방법은 1. 목, 이마, 얼굴 순서로 닦는다. 2. 면봉으로 귀 안쪽의 기지를 닦는다. 3. 샴푸를 묻혀 손톱으로 마사지하며 머리를 감긴다. 4.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닦는다. 5. 한쪽 눈을 닦고 수건의 다른 면을 사용하여 반대쪽 눈을 닦는다. 38번의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침상 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5번 한쪽 눈을 닦고 수건의 다른 면을 사용하여 반대쪽 눈을 닦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목, 이마, 얼굴 순서로 닦는 것이 아니고 얼굴, 이마, 목 순서로 닦습니다. 2번 면봉으로 귀 안쪽의 귀지를 닦지 않습니다. 귀 안쪽을 닦을 때는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번 샴푸를 묻혀 손톱으로 마사지하며 머리를 감기는 것이 아니고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하며 머리를 감깁니다. 4번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같은 방향으로 닦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침상 목욕은 움직이기 어려운 대상자를 침대에 누인 채로 편안하고 청결하게 목욕시키는 경우입니다. 39번입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 없는 상의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머리에서 왼팔에서 오른팔 2. 머리에서 오른팔에서 왼팔 3. 왼팔에서 머리에서 오른팔 4. 왼팔에서 오른팔에서 머리 5. 오른팔에서 머리에서 왼팔 39번의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히는 순서는 편마비 대상자 옷 입히기와 벗기는 문제는 매회 출제됩니다. 아래 참고사항의 편마비 대상자 옷 입히거나 벗길 때 기준을 입힐 때는 마비된 쪽이 먼저, 벗길 때는 건강한 쪽이 먼저라는 의미로 임마와 벗근으로 암기해 두시면 혼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의 임마와 벗근으로 적용해보면 먼저 입힐 때는 마비된 쪽이 먼저이므로 지문에서 마비된 오른팔이 먼저인 것은 5번밖에 없습니다. 편마비 대상자의 옷 입히거나 벗기는 순서인 임마와 벗근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40번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체위 변경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도넛 베개로 청골 부위를 지지한다. 2. 욕창이 있으면 체위 변경 횟수를 늘린다. 3. 딱딱하고 표면이 거친 쿠션을 받쳐준다. 4. 대상자의 옷을 잡아당겨 체위를 변경한다. 5. 의자에서는 2시간마다 체위를 바꾸어준다. 40번의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체위 변경을 돕는 방법은 2번 욕창이 있으면 체위 변경을 횟수를 늘린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체위 변경은 도넛 베개로 청골 부위에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3번 딱딱하지 않고 미끄럽지 않는 쿠션을 받쳐줍니다. 4번 대상자의 신체 상태와
상황에 따라 체위를 변경합니다. 5번 의자에서는 1시간마다 체위를 바꾸어 줍니다. 41번입니다.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방바닥으로 이동시키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건강한 손으로 바닥을 짚게 한다. 나. 대상자의 마비측 어깨와 몸통을 부축해 준다. 다.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 바닥에 내려앉게 한다. 라. 휠체어의 잠금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올려 발을 바닥에 내린다. 순서를 정렬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초 후 설명을 합니다. (41번의)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방바닥으로 이동시키는 순서는 제시된 가. 건강한 손으로 바닥을 짚게 한다. 나. 대상자의 마비측 어깨와 몸통을 부축해 준다. 다.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 바닥에 내려앉게 한다. 라. 휠체어의 잠금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올려 발을 바닥에 내린다. 의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제시문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시면서 풀어보시면 보다 쉽습니다. 휠체어라는 문제가 나오면 첫 번째가 잠금장치 잠그기가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편마비 문제는 사용 가능한 팔이 어느 쪽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문제도 제일 먼저 휠체어 잠금장치를 잠그기라는 라번을 이어야 하므로 라번으로 시작하는 지문이 3, 4, 5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순서는 질문에서 방바닥으로 이동해야 하는 문제이니 바닥에 내려앉으면 다번입니다. 마지막이 다번인 지문은 3번과 4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문 3번과 4번 중에 답이 있습니다. 다음은 상식적으로 대상자 혼자 바닥을 짚게 하면 안 됩니다. 요양보호사가 부축을 하고 대상자가 바닥을 짚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번입니다. 다음은 대상자가 건강한 팔로 바닥을 짚습니다. 가번입니다. 따라서 순서를 정리해보면 라, 나, 가, 다로 되어 있는 지문 4번이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휠체어를 접거나 펴거나 사용하거나 첫 번째는 장치 잠그기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42번입니다. 오른쪽 다리에 힘이 없는 대상자가 그림과 같은 보행기로 이동할 때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왼쪽 다리에서 오른쪽 다리에서 보행기, 2. 왼쪽 다리에서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 3. 왼쪽 다리와 보행기에서 오른쪽 다리, 4. 오른쪽 다리에서 왼쪽 다리에서 보행기, 5.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에서 왼쪽 다리. 42번의 오른쪽 다리에 힘이 없는 대상자가 그림과 같은 보행기로 이동할 때 순서는 제시된 그림은 오른쪽 다리가 약한 대상자가 양손으로 보행기를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으로 한쪽 다리만 약한 대상자는 약한 다리와 보행기가 동시에 나가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5번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가 이동하고 다음 왼쪽 다리를 옮기는 순서가 맞습니다. 43번입니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분비물 처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가래가 묻은 시트는 소각 처리한다. 2. 소변이 묻은 기저귀는 말려서 재사용한다. 3. 혈액이 묻은 의류는 뜨거운 물에 담가둔다. 4. 배설물을 만질 때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한다. 5. 손은 흐르는 물로 씻은 후 젖은 수건으로 닦는다. 43번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분비물 처리 방법은 4번 배설물을 만질 때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감염 예방을 위해서 가래가 묻은 시트는 따로 세탁하거나 씻습니다. 2번 소변이 묻은 기저귀는 따로 배출합니다. 3번 혈액이 묻은 의류는 찬물에 담근 후 뜨거운 물로 헹굽니다. 5번 손은 흐르는 물로 씻은 후 마른 수건으로 닦습니다. 다음 44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복지 용구를 선택할 때 고려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쿠션의 재질은 딱딱해야 한다. 2. 커브는 분리하여 세척할 수 있어야 한다. 3. 지프는 잘 보이도록 노출되어 있어야 한다. 4. 커브는 소독할 수 있고 변색이 잘 되어야 한다. 5. 자세를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표면이 미끄러워야 한다. 44번의 그림과 같은 복지 용구를 선택할 때 고려할 사항은 2번 커브는 분리하여 세척할 수 있어야 한다입니다. 그림의 복지 용구는 자세 변환용 쿠션입니다. 지문 1번 쿠션의 재질은 너무 딱딱하지 않아야 합니다. 3번 지프는 대상자의 신체와 접촉이 되지 않도록 감춰져 있어야 합니다. 4번 커브는 소독할 수 있고 변색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5번 자세를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표면이 너무 미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자세 변환용 쿠션을 선택할 때 유의할 점을 위 지문을 정리했습니다. 45번입니다. 홍수로 인해 수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은 1. 가스 밸브를 열어 개통 상태를 점검한다. 2. 물이 집 안으로 밀려오는 경우 모래 주머니로 막는다. 3. 밀려온 물이 집 안에서 빠진 직후 전기 차단기를 올린다. 4. 홍수로 밀려온 물에 몸이 젖은 경우 수건으로 닦는다. 5. 집안에 물이 빠지고 나면 라이터를 사용하여 불을 켠다. 45번의 홍수로 인해 수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은 2번 물이 집 안으로 밀려오는 경우 모래주머니로 막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가스 밸브는 잠깁니다. 3번 밀려온 물이 집 안에서 빠진 후 안전조사가 끝난 뒤 전기를 사용합니다. 4번 홍수로 밀려온 물에 몸이 젖은 경우 비누를 이용하여 깨끗이 씻습니다. 5번 집안에 물이 빠지고 나면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줍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홍수로 밀려온 물은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물에 젖지 않게 합니다. 다음 46번입니다. 재가 대상자의 식사를 도울 때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조개죽은 50도씨에서 조리한다. 2. 냉동식품은 실온에서 해동한다. 3. 달걀은 조리 직전에 씻어서 사용한다. 4. 채소는 물에 1분 정도 담갔다 먹는다. 5. 생선은 냉장고에 일주일 동안 보관한다. 46번의 재가 대상자의 식사를 도울 때 식중독 예방으로 옳은 것은 3번 달걀은 조리 직전에 씻어서 사용한다 입니다. 지문 1번 조개죽은 중심부 온도가 74도씨 1분 이상 조리를 합니다. 2번 냉동식품은 실온에서 해동하지 않습니다. 4번 채소는 물에 1분이 아닌 3분 정도 담갔다 먹습니다. 5번 생선은 냉장고에 하루 이틀 동안 보관합니다. 47번입니다. 대상자가 외출할 때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보호자의 자가용을 운전하여 이동한다. 2. 장기요양 인증서와 주민등록 등본을 준비한다. 3. 외출 중에 요양보호사의 사적인 일을 처리한다. 4. 걸을 때 보폭을 크게 하여 신속히 이동하게 한다. 5.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이동 보조 기구를 준비한다. 47번의 대상자가 외출할 때 동행하는 방법은 5번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이동 보조 기구를 준비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보호자의 자가용을 운전하여 이동한다는 지문은 요양보호사의 차를 이용하거나 요양보호사가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2번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3번 외출 중에 요양보호사의 사적인 일은 하지 않습니다. 4번 걸을 때 보폭을 작게 하고 천천히 이동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외출 동행 서비스는 장보기, 병원, 나들이 등 대상자와 함께 외출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48번입니다. 입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안전을 위해 침상에서 절대 안정하게 한다. 2. 평소에 즐기던 음주 습관을 유지하게 한다. 3. 기분 전환을 위해 액자를 매일 바꾸어 걸어준다. 4. 원한다면 집에서 쓰던 이불을 가져와 쓰게 한다. 5. 복용하던 치매약을 스스로 관리하게 한다. 48번의 입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돕는 옳은 방법은 4번 원한다면 집에서 쓰던 이불을 가져와 쓰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안전을 위해 침상에서 절대 안정을 하게 되면 노인은 침상에서 3일에서 3주만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어도 걷지 못하게 됩니다. 2번 평소에 일정을 만들어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합니다. 3번 환경은 자주 바꾸지 않습니다. 5번 복용하던 치매약은 발견할 수 없는 곳에 보관을 합니다. 49번입니다. 시설 치매 대상자가 우리 며느리가 나 데리러 언제 와? 라며 반복적으로 물을 때 대처 방법은 1. 물을 때마다 며느리와 통화하게 한다. 2. 방금 왔다 갔으니 기억해 보라고 한다. 3. 며느리가 언제 오면 좋겠는지 되물어 본다. 4. 여기가 집이니 며느리를 기다리지 말라고 한다. 5. 달력에 적힌 며느리의 방문 일정을 보이며 알려준다. 49번의 시설 치매 대상자가 우리 며느리가 나 데리러 언제 와? 라며 반복적으로 물을 때 대처는 5번 달력에 적힌 며느리의 방문 일정을 보이며 알려준다가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다소 미흡하고 부적절한 대처 방법입니다. 아래 참고 사항과 같이 반복 행동에 대해서 억지로 고치려 말고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또한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는 주변 상황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자신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이고 논리적 생각을 못해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심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50번입니다. 방금 식사를 마친 치매 대상자가 또 밥을 달라고 할 때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 과식하면 건강에 해로워요. 2. 방금 드셨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3. 요즘 들어 더 자주 깜빡깜빡 하시네요. 4. 식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5. 밥 대신 바나나나 뻥튀기, 떡 중에서 무엇을 드릴까요? 50번의 방금 식사를 마친 치매 대상자가 또 밥을 달라고 할 때 적절한 반응은 4번 식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세요가 가장 적절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치매 대상자의 음식 섭취 관련 문제 행동의 이유는 과식을 하거나 배고픔을 호소하고 손에 만져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먹으려고 하는 이식 증상 때문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미흡하고 부적절한 반응입니다. 51번입니다. 낮에 졸고 있는 치매 대상자에 대한 숙면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실내를 어둡게 한다. 2. 침대로 가서 눕게 한다. 3. 조용한 음악을 틀어준다. 4. 산책이나 운동을 하도록 돕는다. 5. 오후나 초저녁에 커피나 녹차를 준다. 51번에 낮에 졸고 있는 치매 대상자에 대한 숙면을 돕는 방법은 4번 산책이나 운동을 하도록 돕는다가 가장 적절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수면장애 돕기의 기본 원칙은 대상자의 수면 상태를 관찰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하고 집 밖에서 운동을 하며 수면에 좋은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다른 지문들은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대처 방법입니다. 다음 52번입니다. 낮에 집안의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며 배회하고 있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창문을 활짝 열어둔다. 2.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는다. 3. 커튼을 새 것으로 바꿔준다. 4. 복잡한 일거리를 제공해 준다. 5. 먹고 싶은 것이 있는지 확인한다. 52번의 낮에 집안의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며 배회하고 있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5번 먹고 싶은 것이 있는지 확인한다가 가장 적절한 돕는 방법입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배회의 원인은 기억력 상실이나 시간과 방향 감각의 저하, 정서적 불안, 배고픔, 화장실을 찾지 못하는 것 등의 요인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돕는 방법입니다. 53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군고구마 냄새가 난다며 고구마를 달라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 어디에서 냄새가 나는지 찾아보세요. 2. 왜 갑자기 군고구마가 생각나셨어요? 3.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냄새가 안 나는데요. 4. 군고구마가 드시고 싶군요. 함께 사러 나가요. 5. 어제도 그 말씀을 하시더니 오늘도 그러시네요. 53번의 치매 대상자가 군고구마 냄새가 난다며 고구마를 달라고 할 때 반응은 4번 군고구마가 드시고 싶군요. 함께 사러 나가요가 적절한 반응입니다. 추가 설명과 같이 환각과 망상 치매 대상자에 대한 기본 원칙으로 치매 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합니다. 치매 대상자의 보고 들은 것에 대해 부정하거나 다투지 않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환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고, 망상은 사실에 근거를 두지 않은 잘못된 고정된 믿음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피해 망상과 도둑 망상이 있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부적절한 반응입니다. 다음 54번입니다. 시설 치매 대상자가 텔레비전 소리만 나면 큰 소리로 욕을 할 때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 이러시면 모두가 어르신을 싫어해요. 2. 기마개가 필요하시군요. 별도로 사다 드릴게요. 3.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니 예의를 지켜주세요. 4. 어르신이 좋아하는 화분에 꽃이 말랐네요. 물 주러 가요. 5. 모두들 신나하는 트로트가 나오고 있으니 어르신께서 참으세요. 54번의 시설 치매 대상자가 텔레비전 소리만 나면 큰 소리로 욕설할 때 반응은 4번 어르신이 좋아하는 화분에 꽃이 말랐네요. 물 주러 가요가 가장 적절한 반응입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파괴적 행동의 특징으로 자주 일어나지 않고 오래 지속되지 않으며 초기에 분노로 시작해서 지쳐서 중지를 합니다. 질병 초기에 나타났다 수개월 내 사라집니다. 다른 지문들은 다소 부적절한 반응입니다. 55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불안해하며 서성거릴 때 대처 방법은 1. 다른 방으로 옮겨준다. 2. 익숙한 노래를 들려준다. 3.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한다. 4. 복잡한 일거리를 제공한다. 5. 조명을 어둡게 하여 마음을 안정시킨다. 55번의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불안해하며 서성거릴 때 대처는 2번 익숙한 노래를 들려준다가 가장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석양증후군은 낮에는 유순하다가도 저녁 8시에서 9시만 되면 갑자기 침대 밖으로 뛰쳐나오거나 옷을 벗고 방을 서성이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지문 1번 다른 방으로 옮겨주는 것은 관찰할 수 있는 곳에서 활동하게 해야 합니다. 3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하는 것은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하여 위안을 받도록 합니다. 4번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합니다. 5번 조명을 밝게 하여 마음을 안정시켜 줍니다. 다음 56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바지 지퍼를 내리면서 요양보호사에게 올려달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도와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2. 방으로 들어가게 하여 문을 잠근다. 3. 모르는 척하며 하던 일을 계속한다. 4. 계속하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말한다. 5. 당황하지 않고 지퍼가 없는 바지로 갈아입힌다. 56번의 치매 대상자가 바지 지퍼를 내리면서 요양보호사에게 올려달라고 할 때 대처는 5번 당황하지 않고 지퍼가 없는 바지로 갈아입힌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돕는 기본 원칙은
성적 행동 관련 요인을 관찰하고 때로는 행동을 교정하며 벌과 보상을 적절히 사용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다소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대처 방법입니다. 57번입니다.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1. 대상자의 표정을 관찰하며 듣는다. 2.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은 지적해 준다. 3. 의견이 다를 때는 대화 주제를 바꾼다. 4. 대상자가 말하는 동안 대답을 준비한다. 5. 대상자의 말을 요양보호사의 경험에 비추어 판단한다. 57번의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1번 대상자의 표정을 관찰하며 듣는다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경청을 방해하는 것으로 효과적인 의사소통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기본적인 기술로서 라포 형성, 경청, 말하기, 공감, 침묵, 수용 등이 있습니다. 다음 58번입니다. 동료 요양보호사가 반복적으로 사적인 부탁을 할 때 나 전달법으로 의사소통한 경우는 1. 제가 해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2. 이번에는 다른 분에게 부탁하는 게 좋겠어요. 3. 그건 규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4. 자꾸 이러면 내 생활에 지장이 있고 같이 일하기 불편해요. 5. 한두 번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면 안 돼요. 58번의 동료 요양보호사가 반복적으로 사적인 부탁을 할 때 나 전달법으로 의사소통한 경우는 4번 자꾸 이러면 내 생활에 지장이 있고 같이 일하기 불편해요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나 전달법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초점으로 이야기하는 표현법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나 전달법의 표현법이 아닙니다. 59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의사소통할 때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이미지 전달이 어려운 사물은 직접 만져보게 한다.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하며 원칙을 정해둔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언어장애 4. 진압력장애 5. 주의력 결핍장애 59번의 제시된 이미지 전달이 어려운 사물은 직접 만져보게 한다.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하며 원칙을 정해 준다와 같이 의사소통할 때 도움이 대상자는 1번 시각장애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시각장애 대상자는 형태나 색상을 파악하기 어려워 청각이나 촉각, 후각 등에 의지하여 대상물을 인지를 합니다. 다음 60번입니다. 다음 중 질식이 의심되는 하임리히법이 필요한 대상자는 5초 후 설명을 합니다. 60번의 질식이 의심되는 하임리히법이 필요한 대상자는 1번입니다. 아래 참고 사진과 같이 질식 시 대상자의 주요 증상은 목을 조르는 듯한 자세를 한다. 갑자기 기침을 하며 괴로운 얼굴 표정을 한다. 숨을 쉴 때 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가슴 부위의 호흡 운동이 보이지만 공기의 흐름이 적거나 없습니다. 61번입니다. 의식을 잃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순서로 옳은 것은 순서를 나열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초 후 설명합니다. 61번의 의식을 잃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순서는 오른쪽 박스에 심폐소생술 단계 설명과 같이 먼저 반응 확인을 합니다. 라 그림에 해당됩니다. 다음 도움 요청은 나 그림입니다. 다음은 가슴 압박을 합니다. 가 그림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인공호흡을 합니다. 다 그림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은 마 그림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1번 라, 나, 가, 다, 마가 맞습니다. 62번입니다. 심폐소생술에서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심장 리듬을 5분마다 자동 분석한다. 2.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가슴 압박을 지속한다. 3. 쇼크 버튼을 누르고 1분 후에 다시 가슴 압박을 시작한다. 4. 심폐소생술 시행은 119 구급대가 현장 도착할 때까지 지속한다. 5. 패드는 대상자의 오른쪽 중간 겨드랑선과 왼쪽 중간 빗장뼈 밑에 붙인다. 62번에 심폐소생술에서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4번 심폐소생술 시행은 119 구급대가 현장 도착할 때까지 지속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자동 심장 충격기는 심장 리듬을 2분 간격으로 자동 분석합니다. 2번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대상자에게서 손을 뗍니다. 3번 쇼크 버튼을 누르고 즉시 다시 가슴 압박을 시작합니다. 5번 패드는 대상자의 왼쪽 중간 겨드랑선과 오른쪽 중간 빗장뼈 밑에 붙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자동 심장 충격기의 일반적 4단계로서 먼저 전원을 켜고 패드를 붙이고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모두 물러나고 재세동을 시행하고 즉시 가슴 압박을 다시 시행합니다. 이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하여 4회차 매회 출제 부분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한 요점 정리와 문제풀이, 매회마다 출제되는 문제 모음, 기출문제, 모의고사, 본시험 적응 연습도 계속됩니다. 오늘 문제풀이 중에서 잘못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